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죠?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오늘 하루 되짚고 또 괜찮을 만한 섹터나 종목 없나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나라는 이야기로 매번 이슈로 가져와서 그냥 계속 던져봅니다. 우리 출연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요. 안도랠리 오늘까지 어쨌거나 사흘 연속해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시장은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 핵심 변수가 조금 변했죠. 그동안은 FMC 후덜덜덜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확정되자마자 오히려 시장은 안도합니다. 이거 알고 있었고 새로울 것 하나도 없어. 안 무서워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시장의 시각은 좀 좁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관련한 이 이슈, 전쟁 리스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는 어려운 변수라 이걸 두고 어떻게 우리가 끝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만 일단은 러시아가 어쨌거나 지난 16일이 만기였던 이자를 루블화가 아닌 달러화로 지불을 하면서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모면했다라는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또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또 러시아의 전쟁 물자가 어느 정도 고갈이 되더라. 고로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 한 러시아는 곧 이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최근 푸틴 대통령에게 왜 전쟁을 일으켰냐라는 그 배경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내놔서요.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에 힘이 될 만한 거리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대표적으로 새 정부 출범하면 어떤 섹터가 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대선일 이후에 건설 섹터 강했고 원자력 발전 전후로 해서 계속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 포착이 되는데 이런 기대감 갖고 관련 섹터들 또 시장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차장님께 이제 늘 매주 듣고 있는데요. 네.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저는 어제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일단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고비들이 남아있고 매크로 변수 중에 이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 그다음에 앞으로의 스케줄링이 이제 대부분 나왔죠. 네. 6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0.25%씩 올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0.25%를 올렸지만 일단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9차례 인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후반 연말까지 2.5%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1.9%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예상치 이제 최악의 경우는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사실은 조정을 굉장히 깊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 자체 문제보다는 국지전 형태이기 때문에 자체 문제보다는 그에 따른 이제 원자재 가격의 폭등, 그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이은 결국엔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것들인데. 결국엔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진정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엔 지금 널뛰기라고 있는 유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희귀 금속들 그다음에 구리라든지 이런 주요 금속들 이런 것들이 보면 산업재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가 압력을 굉장히 크게 유발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이게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더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간밤에 또 국제 유가는 또 다시 또한 올라서 100불 이상으로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한 90불대에서 80불에서 90불 사이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이미 그렇게 되고 나면 시장은 이미 더 많이 올라와 있을 테고. 그렇겠죠, 맞아요. 지금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금을 갖고 언제부터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는 들어가 볼 타이밍이다. 빠져도 더 이상 깊이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뭐 코스피 지수도 사실은 뭐 이제 거의 PBR 1배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거는 코스피 지수가 20일 위로 안착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안착을 해서 계속 유지 상승 전환 추세로 바뀔 수 있을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닥은 이제 지나봐야 알지만 이제 지나는 과정에 거의 중반 이상은 오지 않았나 오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사장님, 그러면 사기는 공격적으로 사되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지 괜찮을까요? 낙폭이 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락폭이 컸던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어 있고 여전히 지수랑 연동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낙폭 과대 대형주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좀 이슈가 있는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들 보면 소재주들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랬죠. 예,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 올해 비전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피킹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기존의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성장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기에 성장이 더 큰 쪽으로 더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이디어를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혹여나 이제 사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쪽도 거기에 속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집니다. 지난 연말, 연초까지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게임 섹터에 눈을 두고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봄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연초 이후부터는 참 많이 밀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많이 밀렸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게임 섹터도 앞서서 건설이나 원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섹터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관련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공약이요.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새 정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KRX 게임 K 뉴딜 지수를 한번 따와 봤는데요. 지난해 11월쯤에는 이만큼 올랐던 것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기울기만 봐도 굳이 가격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이 또한 저가 매수로 접근해도 될까가 궁금해집니다. 윤 당선인의 게임 관련 공약들을 보면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요. 뭐 지역 거점으로 한 e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들, 뭐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거나 다 게임 섹터에 긍정적인 힘을 불러일으킬 만한 공약이다라고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 볼 수는 없겠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기대만으로 매수를 한다는 건 금물일 겁니다, 분명. 그리고 지금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 게임 섹터가 영향을 많이 받는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빗장이 풀린 것이 아닙니다. 판호 문제도 그러하고요. 사실 조금의 뭔가 틈은 보입니다만 지난 양회에서도 온라인 게임 추가 규제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던 중국이기도 해서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체크해야 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P2E 사업에 너도 나도 진출을 하는데 돈 버는 게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내 시각은 사행성이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가 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게임주가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볼까요? 사장님 생각은 지금 게임주 사도 괜찮다? 아니다. 어떤 쪽이십니까? 뭐 게임 주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요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살 자리는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그동안 이제 P2E로 인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작년 11월 정도에 고점을 찍었는데 위메이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결국엔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 메타버스랑 엮이고 이러면서 네. 급하게 올랐습니다. 급하게 올랐을 때 연초에도 게임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P2E 관련된 거품은 좀 반납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좀 뭐 흥행을 하면서
NC소프트가 오히려 빠지고 카카오게임즈가 부상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카카오게임즈도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NC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많이 받은 대형 게임사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소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게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은 조금 이제 당분간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중국과 친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랑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또 급하게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쪽이 좀 자유로운 쪽 섹터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게임주 안에서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예 딱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실 좋아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NC소프트, 뭐 카카오게임즈, 그다음에 위메이드, 컴투스홀딩스 이런 종목들, 특히 네오이즈까지 한 포함을 하면 네. 뭐 저는 이쪽은 충분히 사보셔도 괜찮은 자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숟가락으로 떠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지금 하단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게임 섹터 관심 있으시다면 이 네 종목 플러스에서 네오위즈도 함께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이어서 이제는 종목 한 개 딱 놓고 보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또 그려나가고 있어서요. 요거 이제 타이밍 왔나 한번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참 저희가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슈를 좀 짚어드릴 때마다 뒷날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서 막 시세가 분출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져요. 어제도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을 듣고 왔는데 오늘 또 그 가운데서도 전반적으로 흐름도 괜찮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흐름 괜찮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021년도 3월 18일 공모주의 새로운 또 역사를 쓰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따상을 기록하고요. 이 흥행몰이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모주가 답이다 하면서 이래저래 공모주 시장으로 뛰어드는 개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주가가 이거는 상장 이후 직후부터 차트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좀 끊어서 좀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2021년도 8월쯤입니다. 8월 때 36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 지금 현재는 10만 원대 거의 중반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6% 이상의 좀 반등을 시연해주고 있더라고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호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 코로나 백신 관련한 이슈가 있기는 해요. 뉴스화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을 영국의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의약품청에다가도 서류 제출을 해서 이거 따낼 거다. 이런 뉴스가 하나 검색이 됩니다. 또 하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오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상장 이후 묶였던 물량이 풀리게 되는 날이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튀어오릅니다. 이 또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많이 삽니다. 그러면서 또 주가가 이렇게 오르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차장님,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 주가는 반등하는 건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는데 그냥 공매도를 미리 해놓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수급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다. 보호예수가 풀렸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예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제가 증권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 3년은 쳐다보지 마라. 네, 왜냐하면 상장하기 위해서 뻥튀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따상도 기록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호재들을 받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죠.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호재였고 그런 호재로 이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선반영됐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올해 실적은 잘 나오겠지만 이게 사실은 내년에 잘 나올지 그 다음에 지금 백신 후보 물질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백신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이게 제외 3국이라든지 다른 데 수출될 수는 있겠지만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호재가 나오려면 백신을 6개월마다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호재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삶은 되게 좀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예, 뭐 생각만 해도 싫으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한테 악재가 그쪽에서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것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그럼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때요? 조금 더 폭을 넓게 본다면 아직 다른 뭐 2차 전지 섹터나 뭐 앞서 우리 살펴봤던 뭐 게임 섹터나 뭐 견줬을 때 조금 후순인가요? 어떻습니까? 바이오도 이제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사실은 가장 큰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였죠. 코로나 때 뭐 임상도 제대로 못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개발도 좀 뭐 미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신약 개발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기존에 이제 좋다는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 관련해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저희 백신 때문에 알게 된 mRNA라는 그 백신의 이제 후보물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되게 급하게 만든 것처럼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게 한 10년 전, 10몇 년 동안 연구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빨리 했다. 그래서 이제 백신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제약계 신약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mRNA 관련된 특히 RNA 치료제 관련된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항암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RNA 방식으로 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종목은 되게 지금 주목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차장님 또 바이오 하면 셀트리온 물어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뭐 분식회계 이슈도 덜어냈고 이제 합병 얘기도 솔솔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대감 뭐 불러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셀트리온은 주시면. 그냥 간략하게 기술적으로 한 2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반등은 셀트리온 기준으로. 네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10만 원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이상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당분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는 셀트리온이 이제 물론 정상화라든지 기존에 이제 그 이슈 때문에 회계 이슈 때문에 빠졌던 부분 정도까지 리바운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셀트리온의 앞으로 이제 진짜 사업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대로 잘 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지금은 뭐 한 20만 원 선까지의 반등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바이오주에 대한 어쩌다 보니 전반적인 시각을 또 챙겨 듣게 됐네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사흘간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주를 또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듯합니다. 마감 지수 이제 형성이 되는 듯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조금 사실 방향성이 좀 위태위태했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선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7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하네요. 2,706포인트 기록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1%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922선까지 이렇게 껑충 뛰어 올라줄 것을
그렇게 애먹였나 봅니다. 자, 시장 수급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바로 이 수급 부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오늘 또 잇따랐는데요. 외국인이 304억 원, 기관 투자자 1,122억 원 순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려서 6원 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안정이 되면서 그래도 좀 지수를 끌어올려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 수급은 어땠는지 또 확인을 한번 해보죠.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좀 받쳐줬군요. 어제도 이러더니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사들이는 모습.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담아가는 모습이 장중 내내 확인이 됐습니다. 366억 원 순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단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그래도 7만 원대 위. 7만 700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8만 2천 원 하지만 시총 3위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88%의 상승이고요. LG화학이 사흘 연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신저가 행진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걸까요? 48만 8,500원 선 3.9%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게요. 일제히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중에 돋보이는 건 펄어비스이네요. 10만 6,9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들이 좀 강하긴 했네요. 펄어비스가 5% 넘는 상승, 카카오 게임즈도 3% 넘는 상승인데요. 펄어비스는 로열티 수익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징주 한번 볼까요? 석유화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국제유가 급등락에 워낙 민감한 종목들이니까 그러할 텐데요. 러시아의 이 원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 유가 상승 압력이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에너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에너지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또 간밤에 또 넘어섰지 않습니까?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 간밤에 또 급등세를 보인 터라 관련주들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4%대, GSE가 1%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국내 시장에서 오늘 좀 이슈가 됐었던 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어떨까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 독과점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독과점 우려가 대신에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더라고요. K카가 3.8%의 상승, 물론 장중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좀 음봉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31,400원에 마무리를 짓고요. 오토에는 장 초반부터 끝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18,850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감 상황 점검해봤습니다.